이번에 저희 AMI 프로에서 전국에서 금융영업을 열심히 하고 계신 분들을 대상으로 분기별로 한 번씩 대규모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7월 달에도 200명의 마감이 돼서 성황리에 저희가 종료를 했고 10월 12일 날 한 3분의 세무사 회계사님들이 강의를 진행하고 있고 또 저희가 강의료도 90% 정도 할인된 33만 원에서 33,000원에 수강을 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 혹시 신청 못하신 분들은 아마 신청 링크가 지금 나갈 거니까 여기를 통해서 좀 신청을 해주시면 우리 전성범 회계사님의 MSO 설립 노하우와 그걸 통해서 계약을 받는 방법 뿐만 아니라 김영림 세무사님, 지하륜 세무사님 두 분도 영업을 잘하고 계시거든요. 그분들의 강의도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AMI 프로의 여종주 대표입니다. 오늘은 사내근로복지기금, 그다음 MSO 설립 같은 어떤 컨텐츠를 통해서 금융세일즈를 활발하게 하고 계신 전성범 회계사님 모셨습니다. 회계사님 먼저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본인 소개가 제일 어려워요. 안녕하세요. 전성범 회계사입니다. 저는 한 10년째 병원 원장님들 상대로 컨설팅도 하고 많은 상담들을 해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은 AMI나 이런 여러 곳에서 금융 영업인들을 대상으로 교육도 하고 동행도 하고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병의원 대상으로 강의도 많이 하시지만 본인이 직접 세일즈도 많이 해서 MSO 설립이나 사내근로복지기금 또 최근에 이제 동물병원 법인전환 통한 계약까지 좀 받았다라고 하는데 그 중에 오늘은 저희는 좀 MSO 관련돼서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사실 이제 금융세일즈 시장에서 병의원 시장이 2010년 이전에 2000년대에 가장 좋은 의사 시장이 우리 영업하시는 분들한테는 주요 타겟이었거든요. 그때는 이제 아무래도 원장님들이 돈을 많이 버는 시절이다 보니까 절세 컨설팅이라는 방법으로 세일즈를 많이 했었어요. 그때 이제 MSO도 그 당시에도 좀 있었고 근데 그 이후에는 병원들이 좀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MSO 설립 같은 거보다는 오히려 이제 마케팅, 그 병원이 조금 더 잘 되게끔 금융 영업인분들이 도와주시는 그런 형태의 어떤 세일즈 방법이 많이 유행을 하다가 최근에는 다시 병행정기 시장에 좀 활로를 개척하는 것 같고 또 의사들 개인한테는 단기납 종신 이때는 이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조금 더 세일즈 방법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 물론 문제도 좀 있었지만 또 많이 인기를 했던 MSO 법인들이 요즘 다시 이제 화두가 되는 것 같은데 우리 전성범 회계사님이 이제 그쪽에 노하우도 있고 경험이 많으시다라고 해서 저희가 오늘 초빙을 했고 그 부분에 관련돼서 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본인이 그쪽으로 어떤 업무를 좀 진행하게 된 계기나 남다른 노하우를 좀 습득하신 경험이 좀 있다면 말씀을 좀 드려주세요. 제가 2013년도에 개업을 해서 병원장님들하고 시간을 같이 보내오면서 MSO 법인을 활용한 사례들이 목적이 좀 많이 달라졌죠. 그 10년 전만 하더라도 워낙 잘 되다 보니까 이제 종합소득세를 좀 줄이는 그러다 보니까 MSO 법인이 세워져야 되는 목적에서 좀 벗어나고 왜곡된 설립들이 좀 많아서 부작용들이 많았는데 최근에는 병원들이 다시 화랑이라기보다는 MSO 법인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이제 상속이나 증여나 어떤 이런 수단으로서 활용이 되고 있어서 지금 다시 한번 MSO 시장이 떠오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먼저 그러면은 MSO라는 게 뭐죠? MSO는 병의원 경영 지원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굳이 원장님들이 이게 아마 개인 사업자에서 이런 법인을 설립하는 건가요? 왜 MSO를 설립하죠? 원래 MSO의 주된 목적은 그 병원의 진료와 그다음에 경영을 분리해서 조금 더 진료에 집중하실 수 있게 원장님들이 하는 걸 도와드리는 목적으로 설립이 된 거고요. 그러면 이제 병원은 보통 개인 사업자니까 이 병원에 계신 원장님들이 본인 병원을 활성화하기 위한 혹은 병원과 연관된 그런 법인을 설립한다는 건가요? 그럼 이 원장님이 이 MSO 법인의 대표가 될 수도 있나요? 원장님이 보통은 대표가 되는 건 꺼려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원장님이 사실은 경업을 하고 있다 보니까 원장님보다는 친인척이라든지 특수관계자들 혹은 아니면 자녀분들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거는 문제는 없어요. 법적으로 원장님의 친인척이나 가족들이 MSO 법인의 설립 자체는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그럼 이렇게 두 가지를 이제 병원을 하면서 병원을 조금 더 활성화되거나 병원과 연계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 법인을 세우는 거잖아요. 그 전성범 회계사님께서 처음에 MSO를 설립할 때 어떤 부분을 좀 눈여겨보시고 설립을 하세요? 사실은 병원들이 환자 보호자들하고의 어떤 마찰이 있는 부분들을 병원 바깥으로 빼내는 데 많은 니즈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병원의 직접적인 타격을 받는 것보다는 병원 바깥으로 업무를 빼내면서 병원 바깥에서 고객이 접점을 찾게끔 하는 게 주된 목적이기도 했었는데 실제로 지금 많은 MSO 법인이 활용되는 케이스들은 병원에서 있는 일들을 이제 바깥으로 빼내면서 그 바깥에서 이익을 향유해서 그 이익이 자녀들 혹은 아니면은 다른 사람들에게 갈 수 있도록
하고 있죠. MSO가 얼핏 듣기에는 이제 약간 탈세 원인? 흔히 얘기해 약간의 위장법인 같은 그런 부정적인 생각도 많이 있거든요. 우리 전성범 회계사님이 좀 진행하시는 거 그런 것과는 어떻게 차별점이 있죠? 그래서 제가 차별점을 두기 위해서 MSO 법인을 설립하는 단계부터 원장님과 충분한 의사소통을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걸 만드는 거나 아니면은 뭐 위장으로 만드는 이런 일들이 아니라 여러 가지 행정 파트에 있는 업무들을 아주 자연스럽게 MSO 법인으로 이관시킬 수 있게 그 작업들을 도와드리는데 그 경험이 다른 분들에 비해서 좀 노하우가 있다. 제 장점이죠. 작년부터 전국에 금융영업인 하시는 분들 대상으로 강의도 되게 많이 하시잖아요. 네. 매번 강의할 때마다 뭐 100명, 200명 항상 이제 마감이 돼서 되게 선풍적인 인기와 또 리뷰가 남겨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최근에도 좀 강의를 좀 대규모로 준비한다라고 알고 있는데 네. 좀 홍보를 해주세요. 10월 12일에 대규모 강의를 좀 하는데 병의원 시장의 현재 트렌드하고 컨설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오늘 지금 짧게 이야기 드렸던 MSO 법인 관련된 내용을 좀 더 딥하게, 그리고 저 외에 다른 또 지아륜 세무사님이나 김영임 세무사님이 병원장님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사내근로복지기금이랑 원장님들이 현재 가지고 있는 부를 자녀들에게 효율적으로 승계시키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테마로 강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와서 보시면 아마 수강료가 전혀 아깝지 않고 수강료 한 뭐 몇백 배 이상을 뽑아가실 수 있지 않나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했을 때와 세금 차이를 분석을 해드리면 고객한테 충분한 세일즈 가치를 제공을 드릴 수도 있고, 사실 고객한테 굉장히 필요한 서비스를 저는 제공해 줄 수 있는 지식 영업이 될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